이걸 굳이 범죄를 끌고 가야 이걸 돼? 법적으로 미필적 고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도둑이 뭘 두고 가볼 짝도라고 하면요, 재판장님. 크리스마스 아침은 다 범죄. 정리할게요. 선물 준 거요? 그거 업무입니다. 이상으로 본 사건에 대한 판결을 마칩니다. 다 됐다. 어? 우호. 할아버지, 들어오셨어요? 제가 만든 쿠키 드셨어요? 맛있죠? 응? 쿠키? 할아버지가 드신 거 아니에요? 글쎄, 난 못 봤는데. 이건 할아버지가 사오신 거예요? 아닌데? 아, 올해는 산타가 왔다 갔나 보구나. 산타요? 와! 그럼 저 쿠키는 내가 할아버지 드리려고 얼마나 열심히 만든 건데. 아이고, 얘야, 울지 말 거라. 저 고소 접수하러 왔습니다. 네, 저 주시면 됩니다. 저 정말 이 일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건가요? 저희 많이 바쁜데. 본 재판은 크리스마스 이브 밤 발생한 이른바 산타 쿠키 섭취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는 산타클로스, 혐의는 절도 및 주거 침입입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손자는 밤늦게 일하고 돌아올 할아버지를 위해 쿠키와 우유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쿠키 옆에는 할아버지 드세요라는 메모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산타는 해당 가정에 들어와 선물을 두고 갔고 식탁 위에 놓인 쿠키와 우유를 자신을 위한 것으로 착오하여 섭취하였습니다. 다음 날 손자는 사라진 쿠키를 발견했고 이 사건은 결국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이상 사실관계에 대한 개요입니다. 첫째, 손자는 할아버지를 위해 쿠키와 우유를 준비했습니다. 둘째, 쿠키 옆에는 할아버지 드세요라는 메모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셋째, 산타는 해당 가정에 야간에 들어와 선물을 두고 갔습니다. 넷째, 산타는 그 쿠키와 우유를 자신을 위한 것으로 착오하여 섭취했습니다. 다섯째, 그 결과 쿠키는 모두 소모되었고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여섯째, 이후 손자 측은 이 행위를 문제 삼아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상 6가지 사실은 현재까지 양측 모두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해당 메모를 실제로 어떤 의미로 인식했는지, 그 착오가 과연 합리적인지, 그리고 크리스마스 관습이 형법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위 쟁점들에 대해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Round 1. Fight! 아니, 재판장님. 이거요. 고의성 따지기 전에 범죄가 되냐부터 봐야 돼요. 주거침입이요? 집 평온을 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산타가 굴뚝으로 들어오는 게 평온을 깨는 겁니까? 아니, 이건 전 세계가 다 하는 거잖아요.
굴뚝은 산타 통로 이거 상식 아닙니까? 게다가 뭐하러 왔어요? 도둑질하러 왔어요? 아니잖아요. 선물 배달이잖아요. 그리고 쿠키요. 식탁 위에 그냥 놓여 있었고 메모엔 이렇게 써 있었어요. 할아버지 드세요. 이게 누구 이름입니까? 김할아버지? 박할아버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 먹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침입도 아니고 절도도 아니고 이걸 굳이 범죄를 끌고 가야 됩니까? 아니, 변호인님, 말은 좋은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걸 빼먹으셨어요. 올해 이 집 산타 첫 방문이에요. 관습이라는 건 자주 와야 관습이지 처음 가서 이거 관습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이 집이랑 산타 사이에 매년 쿠키 드셨다는 기록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죠. 근데 확인 안 하고 그냥 먹었어요. 이게 뭐냐면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 먹자 이거예요. 이걸 법적으로 미필적 고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니 검사님 메모 다시 봐요. 할아버지 드세요. 사람들이 산타를 뭐라 부릅니까? 산타 할아버지잖아요. 이게 억지입니까? 산타 입장에서 나도 할아버지인데? 이 생각 드는 게 그렇게 이상합니까? 호칭이 애매한 상황에서 무조건 이건 범죄다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산타도 할아버지일 수 있어요. 근데요, 이 집엔 실제 할아버지가 살고 있어요. 그걸 무시하고 전 세계 기준으로 내가 할아버지니까 여기서도 내가 할아버지다. 이거 착오 아니고 자기 합리화입니다. 메모 안 읽었으면 확인 안 한 거고요. 읽었는데 먹었으면 주인이 있는 거 알면서 먹은 거예요. 어느 쪽이든 남의 쿠키 먹은 건 팩트입니다. 아니 재판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도둑이 뭘 두고 갑니까? 근데 이 산타 뭘 두고 갔어요? 닌텐도 스위치요. 60만원짜리. 쿠키 얼마예요? 많아야 5만원입니다. 쿠키 훔치려고 닌텐도를 두고 간다? 이건 절도가 아니라 그냥 장사 망한 거예요. 절도는 가져가서 내 걸로 만들겠다는 건데 산타는 오히려 돈을 더 쓰고 갔어요. 이걸 절도라고 하면요 재판장님 크리스마스 아침은 다 범죄 현장입니다. 정리할게요. 선물 준 거요? 그거 업무입니다. 쿠키 먹은 거요? 그건 개인 행동이에요. 일한다고 남의 물건 먹어도 되면 세상에 법이 왜 필요합니까? 선물은 선물이고 쿠키는 쿠키입니다. 이 선을 넘었느냐? 그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라운드 1. 고의성 판단. 재판부는 본 라운드에서 피고 산타클로스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피고 측은 메모를 읽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재판부가 살펴볼 쟁점은 간단합니다. 읽고도 그렇게 판단했느냐, 아니면 읽었는데도 그렇게 판단했느냐입니다. 메모에는 분명히 할아버지 드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 측은 산타 할아버지라는 호칭의 중의성을 근거로 해당 메모가 자신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것이라고 주장하십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법리라기보다는 상당히 창의적인 자기 포함 해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고는 이 가정에 올해 처음 방문하셨습니다. 초면의 집에서 실제 할아버지가 존재하는 가정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 호칭의 주체를 굳이 본인으로 확장하신 점은 다소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해석이 작동한 결과로 보입니다. 피고 측은 쿠키가 증여의 수락이며 관습에 따른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습이란 것이 읽은 문구의 의미까지 자동으로 바꿔주는 기능을 가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닌텐도 선물을 남긴 행위는 피고에게 분명히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아직까지 선물을 두고 갔으니 그 전에 집어든 물건은 괜찮다는 조항을 형법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에게 명백한 고의를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메모를 읽고도 굳이 가장 편한 해석을 선택한 이상 이는 미필적 고의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1라운드 고의성 판단을 마칩니다. Round 2. Fight. 재판장님, 지금 피고 측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아니, 쿠키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하냐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겁니다. 재산 가치라는 게 가격표만 보면 끝나는 겁니까? 이 쿠키요, 그냥 편의점 과자 아닙니다. 가난한 집 아이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올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이거 만들면서 우리 할아버지 좋아하시려나? 이 생각하면서 만든 거예요. 이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서 할아버지가 쿠키 보고 웃어줄 거라 믿고 잔 겁니다. 그 안엔요, 정성 있고 기대 있고 가족 사랑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걸요, 허락도 없이 그냥 와상 먹어버렸어요. 이건 쿠키값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한 번에 씹혀 나간 겁니다. 얼마짜리냐가 지금 중요합니까? 돈으로 못 따지는 피해, 그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아니 재판장님, 차분히 봅시다. 피해요? 사실상 빵이에요, 빵. 피고 별명이 뭐예요? 산타 할아버지잖아요. 12월 24일 밤에 식탁 위에 할아버지 드세요 써 있으면요, 사회 통념상 산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타 그 쿠키가 고급 수제 쿠키인 거 알고 뭐 했습니까? 60만원짜리 닌텐도를 두고 갔어요. 이게 절도입니까? 아니죠. 이건 잘 먹었습니다 하고 VIP 대접에 VVIP 선물 얹은 거예요. 친할아버지 야식 뺏어 먹은 게 죄면요, 그 할아버지는 왜 손자통에서 닌텐도 챙겼습니까? (12배) 받아놓고 억울하다고 하면 그건 좀 염치가 없죠. 아니 변호인님, 지금 논리가 이상해요. 선물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절도 피해자가 가해자가 준 선물 돌려줘야만 고소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까? 닌텐도요? 그건 산타가 자발적으로 준 겁니다. 고맙죠. 받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거랑 쿠키 먹은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선물 받았다고 피해 입 다물라는 건, 이건 거의 협박 논리예요. 고맙다고 범죄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을 봅니다. 불법 행위로 손해가 생겼다 해도 그 결과 이익을 봤으면 공제해야 합니다. 닌텐도 60만원, 쿠키 5만원, 남은 거 55만원 플러스예요, 플러스. 주식도 코인도 이런 수익률 없습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자산 12배 불린 사건인데 5만원 아깝다고 형사고소요? 이건 피해 호소가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욕심입니다. 지금 피고 논리는 이거예요. 쿠키 먹은 건 맞는데 닌텐도 줬으니까 넘어가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돈으로 감정을 사겠다는 겁니다. 아이한테 중요한 건 닌텐도가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자기 쿠키 보고 웃어주는 그 순간입니다. 그걸 게임기 하나로 대체할 수 있다? 이건 사랑을 물건으로 환산한 거예요. 닌텐도는 시간 지나면 가격 떨어집니다. 근데요, 그 아침의 감정은 다시 안 옵니다. 피고가 먹은 건 쿠키가 아니라 그 순간 자체예요. 이건요, 대가성이고 거래고 아주 위험한 사고입니다. 감정은 존중합니다. 근데 형사사건은 객관성이 필요합니다. 호의로 준 물건에 호의로 응답했는데 극심한 정신적 고통? 이건 사회 통념에 맞지 않습니다. 감정은 감정이고 법은 법입니다. 산타가 준 선물도 사랑과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 상징이 교환됐을 뿐입니다. 감정적 가치를 절도죄의 기준으로 삼으면 세상 모든 교환이 범죄가 됩니다. 우리는 예능이 아니라 법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라운드 2. 피해 크기 및 감정 가치 판단. 재판부는 본 라운드에서 이 사건의 피해가 얼마만큼이었는지, 그리고 그 피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판단하겠습니다. 먼저 검사 측은 이 사건을 단순한 쿠키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감정의 훼손이라고 주장하십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법정이 상담실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정의 무게가 크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형사 책임의 무게로 환산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피해가 사실상 0이거나 오히려 이익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숫자 계산이 매우 정확하신 점은 재판부도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아직까지 형사재판에서 수익률을 계산하는 계산기를 공식 비품으로 지급받지는 못했습니다. 쿠키 5만원, 닌텐도 60만원이라는 비교 역시 이해는 되나 그 자체로 모든 논의를 종결시키지는 못합니다. 특히 비싼 선물을 줬으니 작은 침해는 상쇄된다는 논리는 자칫하면 선의가 면책권처럼 오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선물이 호의일 수는 있으나 책임까지 자동으로 대체해주는 기능을 가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검사 측이 주장하는 모든 감정적 손해가 그대로 형사피해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법정은 마음의 상처를 재는 곳이 아니라 책임의 경계를 그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해를 없다고 보기도 어렵고 주장된 만큼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중간 지점으로 평가합니다. 즉, 단순한 쿠키 하나로 치부하기에는 부족하나 모든 감정을 형벌로 환산하기에는 과한 주장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2라운드 피해 크기 및 감정 가치 판단을 마칩니다. Round 3. Fight. 재판장님, 산타가 전 세계 아이들 집을 다 도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냉정하게 계산하면요, 한 집당 0.001초도 안 됩니다. 굴뚝 내려오고 선물 놓고 쿠키 하나 집고 다시 올라가야 돼요. 이걸 1밀리초 안에 해야 됩니다. 눈 한 번 깜빡하면 끝이에요. 이 상황에서
아, 이 쿠키는 누구 거지? 양해 구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건 범죄 고의가 아니라 반사신경입니다. 사람도 급하면 자동으로 움직여요. 산타는 지금 초인적인 스케줄이에요. 그리고요, 쿠키 안 먹었으면, 아니, 애가 해놨는데 왜 안 먹어? 이 소리 들었을 겁니다. 그게 더 무례한 거예요. 쿠키 먹은 건 이미 관습이에요. 묵시적 승낙이 깔려있는 행동입니다. 산타는 전 세계 99.9% 집에서 쿠키를 제공받아 왔어요. 한국이라고 갑자기 법원이 달라집니까? 이 집 사정 모르는 외부인 입장에서 보편적 관습에 따라 행동한 겁니다. 이건 고의가 아니라 정당한 착오입니다. 이 고소가 받아들여지면요, 전 세계 산타들 다 파업합니다. 아, 이제 한국은 못 가겠네. 이렇게 돼요. 원고는 전 세계 아이들 크리스마스 망친 사람으로 역사에 남고 싶으십니까? 이웃들이 뭘 하겠어요. 아니, 쿠키 몇 개 때문에 산타를 고소했대. 가문 명예도 좀 생각하세요. 선의 처벌하면 기부, 봉사 다 얼어붙습니다. 의뢰인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입니다. 산타는 전 세계가 인정한 문화적 존재예요. 형법 제20조에 있습니다.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처벌 안 합니다. 이게 딱 그 케이스예요. 법이 상식을 버리면 그건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의 폭력입니다. 이상입니다. 와,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변호인 말 들으면서 저는 솔직히 조금 무서웠습니다. 이거요, 고소하면 동네에서 욕먹는다 이 얘기잖아요. 이게 협박이지 뭡니까? 그리고요, 산타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You better watch out. You better not cry. You better not pout. 울지 마라, 삐지지 마라. 왜요? 산타가 보고 있으니까. 재판장님, 이거 어디 북한입니까? 요즘 대통령 와도 울지 마세요 이런 말 안 합니다. 근데 산타는 선물로 아이들 감정 통제해 왔어요. 우리 손자는 그 기준에 안 맞아서 그동안 선물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난한 집에서 할아버지랑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우연찮게도 아마 산타가 올해는 기준 통과네? 이러고 선물 던져주고 가족의 사랑을 먹어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노래 가사 2절에도 나옵니다. He's making a list. He checking it twice. 목록 만들고 2번씩 확인하고 항상 감시합니다. 잘 때도 보고 일어날 때도 보고 울어도 기록합니다. 울면 벌, 삐지면 벌. 이게 선물입니까? 행동 교정용 당근이죠. 이런 감시 시스템 쓰는 존재가 애초에 쿠키가 누구 건지 몰랐다? 저는 솔직히 안 믿깁니다. 선물은 호의가 아니라 통제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선물 줬으니까 쿠키는 눈 감아라. 이 논리 받아들이면요, 권력자가 선심 쓰는 척하면서 범죄 덮는 세상 됩니다.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이상입니다. 라운드 3. 관습, 정당성, 상식 판단. 재판부는 본 라운드에서 피고의 행위가 관습과 사회상규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에 있었는지를 판단하겠습니다. 변호인 측은 산타클로스가 전 세계 가정을 순회해야 하는 특수성상, 한 가정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0.001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물리학적 계산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이 상대성 이론의 적용 여부를 다투는 재판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변호인 측은 피고의 행동이 숙고의 결과가 아닌 반사적 행동에 가깝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검사 측은 피고가 그간 스스로를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기록하고 평가하는 존재로 묘사해왔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재판부로서는 검사 측이 제시한 이 전제를 기준으로 볼 때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감시하는 존재라는 설정과 쿠키의 성격과 주인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다소 긴장관계에 놓여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부 알고 계셨다면 너무 모르셨고, 정말 모르셨다면 그동안 알고 계시다는 설명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집니다. 변호인 측은 전 세계적 관습과 묵시적 승낙을 근거로 피고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주장하십니다. 재판부 역시 산타가 쿠키를 먹는 관습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습은 상황을 설명해 줄 수는 있으나 모든 판단을 대신해주는 자동 승인 장치는 아닙니다. 한편 검사 측은 산타라는 상징이 감시와 보상의 구조로 작동해왔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재판부는 이 문제의식이 이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내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동시에 이 법정이 그 구조 전체의 옳고 그름을 단정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변호인 측의 관습 주장은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되나 전면적인 면책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검사 측의 문제 제기는 의미는 깊으나 그 자체로 형사 책임을 확장시키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관습도 고려하고 상징성도 존중하되 어느 한쪽의 설명만으로 이 사건을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4라운드 관습 정당성 상식 판단을 마칩니다. Round 4. Fight.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랑이라는 게 선물로 보상받을 수도 없고 쿠키 한 조각으로 무시당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 사건은 쿠키를 먹은 순간부터 동화가 아니라 범죄가 된 겁니다. 피고 측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산타잖아요. 선물도 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산타라서 봐줘야 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산타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전 세계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존재 아닙니까? 오늘 이걸 가볍게 넘기면 내년엔 또 어떤 아이의 사랑과 기대가 누군가 입속으로 사라질지 모릅니다. 산타는 아이들을 믿음으로 묶는 상징입니다. 그 상징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건 작은 마음, 하나의 소중함입니다. 이건요, 선물 하나로 덮을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판결은 앞으로 아이들의 사랑을 지켜줄 기준이 될 겁니다. 본 검사는 피고 산타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합니다. 다만 초범임을 고려해 집행유예 1년을 요청합니다. 추가로 향후 1년간 선물 제공자 윤리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요, 앞으로 1년간 전 세계 모든 쿠키 접근 금지를 권합니다. 아이들의 사랑을 함부로 씹어삼킨 대가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늘 이 법정은 범죄를 재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선의를 어디까지 처벌할 거냐를 묻는 자리였습니다. 산타는 빈손으로 온 게 아닙니다. 쿠키가 5만원짜리 수제 쿠키라는 걸 알고 그 정성에 보답하려고 60만원짜리 최고급 닌텐도를 놓고 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요? 없습니다. 오히려 55만원 늘어났습니다. 5만원 내고 60만원 받은 사건을 범죄 피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최근에 파의 취직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1,000원짜리 간식 허락 없이 먹었는데도 악의가 없다고 무죄 났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산타는 먹고 끝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12배를 놓고 갔어요. 세상에 어떤 도둑이 훔치고 나서 12배를 남깁니까? 이걸 절도라고 하면요, 대한민국 형법은 몰래 훔친 사람보다 너무 많이 준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이 됩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은 정의를 말하지만 이걸 끝까지 밀어붙이는 모습은 정의라기보다 솔직히 말해 욕심에 가깝습니다. 지금도 원고 손에는 60만원짜리 닌텐도가 꽉 쥐어져 있습니다. 그 손으로 나는 피해자다 외치는 게 과연 이 법정에 어울립니까? 법은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55만원 이익을 안겨준 사람을 감옥에 보내달라는 건 정의가 아니라 배응망덕의 합법화입니다. 산타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아이에게 꿈을 주고 피를 먹은 사람일 뿐입니다. 피고 산타클로스의 무죄를, 아니 칭송을 받아야 마땅함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라운드 4 최종 판결. 재판부는 1라운드부터 최종 진술까지의 모든 주장과 진술을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피고는 산타클로스라는 사회적 문화적 상징성을 근거로 자신의 행위가 관습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재판부 역시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가 쿠키를 섭취하는 장면이 전혀 낯설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습은 모든 상황을 자동 승인해주는 포괄적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특히 피고는 할아버지 드세요라는 메모를 읽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문구가 지칭하는 대상이 이 가정에 실제로 존재하는 할아버지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 없이 스스로를 수령인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착오라기보다는 본인에게 유리한 해석을 선택한 판단으로 보이며 재판부로서는 미필적 고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피고는 스스로를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기록하는 존재로 설명해온 이상 이 사건에서만큼은 쿠키의 성격과 주인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과는 일정한 긴장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피고가 선물을 남긴 점, 그로 인해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리고 본 사건이 반복적이거나 악의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명백한 정상참작 사유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보지는 않되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일로 넘길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피고는 아이들에게 항상 보고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만큼은 법정이 피고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주문.
피고인 산타클로스에게 유죄를 인정합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사건의 경위를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형의 선고를 유예합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가 향후 유사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물 제공자 윤리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당 교육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선물은 협박이나 통제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 둘째, 울지 말라, 삐지지 말라와 같은 조건부 선행은 선의로 보기 어렵다는 점. 셋째, 지속적인 감시가 곧 사랑의 표현은 아니라는 점. 넷째, 아무리 크리스마스라 하더라도 동의 없는 쿠키 섭취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교육기간 동안 피고가 타인에게 적용해왔던 기준을 본인 스스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선물은 면죄부가 아니며 관습은 확인 의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본 사건에 대한 판결을 마칩니다. 아니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90% 이상 무죄라면서요. 아니, 그게 이런 사건은요. 상대가 감정을 들고 나오면 확률이 좀 쉬워요. 그럼 뭘 믿고 그렇게 90% 이상이라고 장담하셨어요? 90%인 줄 알았죠. 그래도 선거 유예 받았잖아요. 앞으로 조심하면 빨간 줄 안 갈 거예요. 조심하세요. 아니, 제 명예는 어떻게 하고요? 교육도 들어야 되잖아요. 선고유예인 게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유죄 받아냈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산타인데 전과작 만드는 건 좀 아니잖아요. 예, 너 그 게임 좀 그만해라. 아주 하루 종일 붙잡고 있네. 다 끝났어요? 저거 아주 영악해가지고 저거. 꼬마야, 꼭 부자 되라.